그리고 지리적으로 봐도 서울 경기가 거의 압도적이죠. 실질적으로 서울 일반 기업과 똑같이 일반 사회복지와 똑같이 서울 경기 지역에 이제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산업적으로 보자면은 사회복지, 간병가사, 환경 원래 NGO나 사회복지들이 하던 영역이죠. 그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이 부분부터가 사실 제가 보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지식일 뿐이고요. 배경이 된 지식일 뿐이고요. 또 의미가 있는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있는 저 선을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맞아떨어지는 BEP를 넘어가면 되는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추가적인 비효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미션을 위해서 훼손돼야 되는 영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면 돈을 버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 미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화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것을 창업하고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익을 조금 받는 거죠. 나는 내가 100억 벌을 거를 그냥 나는 10억 벌면 알겠다라는 그 포기죠. 사회적 가치를 위한 포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정부나 이런 단체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초기에. 이 이제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죠. 어느 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포인트 넘을 때까지는 정부나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넘어간 다음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사회적 기업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넘기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벤처와 유사한 식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개인이 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이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 이 벤처에게 투자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가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결국 지금 정부가 지원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막대하게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기업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210개 정도, 210개를 넘었을 거예요. 아마 210 몇 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거의 그러니까 한 반기에 한 50개 넘게씩 늘어나거든요. 엄청나게 꾸준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부작용이죠. 여기서 부작용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정부 지원이 사회적 일자리 참여 기간이 대부분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정부 지원이 70%를 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돈을 못 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앞에서 보셨던 좀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 기관들의 어려움, 수익 창출의 어려움을 보면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인건비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는 그 성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 좀 잘된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를 뽑아라 그러면 아마 압도적으로 그라민은행이 나올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가장 완벽한 모델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공할 그런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그냥 방글라데시의 상황에 맞았던 거죠.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이걸 창립을 했고요. 현재도 여기에 회장으로 있는데 무하마드 유누스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은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뭐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했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할 정도의 수재였다는 거죠. 방글라데시에서 아주 탑티어의 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게 돼요. 자기네 나라의 경제학과 교수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조교수를 하다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자기 나라가. 미국에 살다 와서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단돈 20달러가 없어갖고 고리대금업자에게 협박당하고 쫓기는 자기네 그 주민들을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 돈을 대여해주기 시작해요. 대신 갚아주고 자기한테 갚으라고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 될 것 같은 거죠. 자기가 경제학도 공부했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은행에서 돈을 먼저 꺼요. 꺼서 그 돈으로 대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1973년부터 이 일이 점차적으로 시작되고, 처음에는 몇 명 안 해요. 몇 명 조금씩 하다가 이게 실제로 큰 사업이 되고, 현재는 아주 큰 사업이 됐죠. 보시면은 뭐 끊임없이 상을 타다가 노벨 평화상까지 타게 돼요. 그래서 얘네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보시면은 1973년에 시작했는데, 흑자전은 사실 1993년에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 사회적개혁은 인내가 필요하고 희망을 가지는 기관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회적개혁 역사상 최고의 사회적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흑자전환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분들이 이번 그 밑에 2008년 시점에서의 그 업적은 어마어마하죠. 그 대신 돈은 99%를 다 돌려받았어요. 꺼준 돈을 실질적으로 은행보다 훨씬 높죠. 우리나라 상업은행보다 더 높은 회수율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영향으로, 이 그라민은행 하나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시 600만 명 중에 58%가 절대 빈곤에 탈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764만 명의 대여자를 현재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한 사람들은 이제 끝났고 계속 받아들여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가 764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사가 2,536개나 있는데, 이 지사는 83,415개의 마을에 퍼져 있어서 방글라데시 전역의 99% 이상을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된다. 이 정도의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로 크레딧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자율을 얼마나 받을 것 같으세요? 빌려준 이자를 대충 강진은 얼마나 받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빌려주신다면은 방글라데시 난민에게 돈을 빌려주신다면 이자를 얼마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통 주택담보에도 한 7, 8%는 내야 되잖아요. 20% 이상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 이상 받으면 돌 맞죠. 공유대금업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돈을 대출해준 게 끝이 아니라 관리를 넣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술도 가르쳐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서 실질적인 자본금을 삼아서 극빈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비용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성공한 마이크로 크레딧은 대부분 20%를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게 몇 개 있어요. 신나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무하마드 유누스한테 지금 이제 한나라당에 계시는 강명순 의원이 지금까지 배워와서 만든 거예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평균 한 3, 4% 정도. 인플레이션율만큼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투자거든요. 그러면 은행의 대출은 항상 투자였어요. 한 번도 대출인 적이 없어요. 이게 돈을 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 갖고 뭘 할 건지가 훨씬 중요한 투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 돼요. 그냥 대출해주는 거는 NGO죠.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